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제히 어제 이어서 야곱야곱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미국 증시. 미국 증시 불장은 과연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일까요?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분석가들은 달러가 결국은 95포인트를 넘어서 95.716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달러 자체의 강세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화폐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강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지금 강세를 달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드디어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때 57,000달러대를 점령할 것 같은 포스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었던 강력한 저항에 막혀가지고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도 그동안에 한꺼번에 쭉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재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전 고점을 탈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이어가지고 저도 공유를 하려다가 깜빡했는데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은행이 문을 갑자기 닫아버려가지고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돈이 은행에 묶이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은행을 공격하고 때려 부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뭐 않겠죠.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이 전부 다 은행에 묶여있다 그러면은 그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서버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거래를 중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내 지갑에 넣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현금 뽑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셔도 됩니다. 현금 뽑아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겠죠. 그 대신에 현금 들고 있으면 송금 같은 경우는 힘들어지겠죠. 다음으로는 미국 정치권 민주당 의원이 NFT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네요. 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맥신 워터스를 축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의원 같은 경우는 NFT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해당 NFT라고 하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만들면 좀 이쁘게 만들지 좀 무섭게 생겼죠? 다크서클 보소. 누가 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자인 줄 알겠네. 똑같은 건가?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돈 내놔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집해오고 있었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탈릭,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당부같이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 역할에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화폐에서부터 나오지만 이더리움의 가치는 생태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우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NFT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정말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편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탁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신탁주를 줄이고 이더리움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투자 보고 때 그들이 들고 있었던 GBTC 이 수량 같은 경우는 14만 1405 주를 들고 있었는데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3만 8790주로 줄었는데 반면에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들고 있었던 수량이 13,817주밖에 안 되는데 30만 3,554주로 대폭 늘렸다라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 어제 라울파리 형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거 이더리움 정말 조만간에 큰 거 한 방 나오나요?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더리움.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딱 보시면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추세이자 지지 구간에 맞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약간 쉬고 있는 사이에 이더리움 달릴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알트 불장은 11월 말 정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달려볼까 하고 몸을 풀고 있는 이더리움.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를 두고 유명 분석가인 조 시리즈는 자, 이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다가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리카라는 분석가, 아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65%를 달성하게 되고 나면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강세는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10월 18일 한국 기준으로는 19일 정도가 머지 않았죠. ETF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번 달은 살짝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명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있었던 진 시몬스,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이기도 하죠. 지난 2월 달에 매입한 이더리움 가치가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 이번에 2배 먹었지롱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BNB. 최근에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 펀드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 해당 소식과 함께 바이낸스 코인이 10%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관련된 그 생태계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코인들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캡제미니 리서치에서 전 세계 고객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결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재 전 세계 소비자의 10% 미만이 암호화폐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의 45%가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경제가 불안한 곳에서 이제 먼저 많이 도입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살바도르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암호화폐 결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여기에 이제 한 발 걸치고 있는 상황이죠. 암호화폐 상용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구글이 비트코인 지불 솔루션 준비를 위해서 벡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벡트. 아직 잘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지표와 가격 지표에서 모두 강세 신호가 확인이 되면서 지속적인 랠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유저 활성도는 30% 증가했으며 7일 평균 활성도는 28만 명으로 19% 증가를 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일과 200일 이 평이 골든크로스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8,300달러에서 64,800달러까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8만 달러까지 상승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으며, 최근에 플랜B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기세에 힘입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이 최소 13만 5천 달러 정도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연말에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미만이면 놀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까지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격이 13만 5천 달러까지 간다. 희망회로에 가차없이 기름을 붓고 있는 플랜B, 그와 함께 미친듯이 타오르고 있는 희망회로, 회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2021년 대망의 비트코인 10만 달러 염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0만 달러를 가려면은 당연히 이전 고점인 6만 4천 달러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어제 이 강력한 저항에 막혀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긴 한데, 지금 현재 분석가들의 분석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 10,000불이 넘는 그런 가격대를 단숨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찔끔 떨어지는 것은 이 과도한 롱 포지션을 청산함과 동시에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약간 불안한 감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을 어디까지 받는지, 53,000달러를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짬뽕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